지난 강의 때는 우리가 14세기부터 19세기 지난날의 한국이죠. 조선시대 음악인들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직업음악가와 비직업음악가로 존재했다라는 분류를 나누어 봤고요. 직업음악가로 활동하는 장학원 음악인들의 활동 사례를 모래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음악인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을 유형화시켜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노력형 음악인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 없이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조선시대 음악가 중에 특별히 노력을 통해서 음악가가 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6세기 여성 음악가 석계라는 사람입니다. 이 석계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유몽인이라는 사람의 어우야담이란 책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송인이라는 사람의 집 여종으로 석계가 들어옵니다. 이 송인이란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조선의 9대 왕인 성종의 6번째 딸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집안에 경제력도 있고, 그런데 이 집으로 여종 석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몽인의 기록에 의하면 특별히 이 석계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비틀린 화살같이 작은 눈, 늙은 원숭이 얼굴.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좀 의아하긴 한데요. 외모와 무관하게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관심이 많아서 결국 이 여자아이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노래를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여성이 어떤 노래를 잘했는지도 역시 여러 문집 기록에 나오는데요. 가사를 잘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아서 가사를 잘 부른 여성 음악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어떤 식의 노력을 했는지 문집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종 신분이면 되게 허드렛 일이 맡겨지게 되죠. 특히 어린아이인 때 여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맡길 일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물통에다가 물을 길러와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여성은, 이 꼬마 아이는 물통을 가지고 우물가로 가서 물통에다가 어떤 식의 놀이를 하냐면 돌을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 노래를 한 곡 끝나면 돌을 물통에다가 집어넣고 또 두 곡 끝나면 또 집어넣고 해서 물통이 꽉 차면 다시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노래 연습을 쉼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길러와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전혀 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꾸지람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한테 나무를 캐와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역시 이번에도 똑같이 노래 연습에만 매진합니다. 결국은 이 여자아이를 이 송인이라는 사람이 알아보게 되는 거죠. 저 아이는 분명히 특별한 아이다. 그러니까 노래를 가르치자. 결국은 여종으로 들어왔지만 노래를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것을 주인이 받아들였기에 음악가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석계라는 여성의 그 연습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통에 혹은 바구니에 돌이 계속 꽉 찰 때까지 반복 연습을 했다는 것. 이건 바로 노력이 대가를 만든다 라는 신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녀의 노래 실력은 자타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집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 100년 동안 그녀만한 명창이 없었다. 아주 실력이 좋은 음악가란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실력과 부가 함께 따르는 음악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이 송인이란 사람, 동호라는 곳에 수월정이란 정자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수월정이란 정자는 바로 석계의 노래 무대가 됩니다. 당시에 여러 유명한 재상들을 이 송인이 초대를 하는데요. 영의정, 홍섬, 노수신, 이산해, 또 좌의정, 정육일, 정철 이런 유명한 재상들을 초대를 해서 동호의 수월정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석계의 노래를 듣고 그녀를 위해서 시를 짓죠. 그리고 시심을 자극한 음악가가 결국은 좋은 시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자, 또 하나의 노력형 악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의 인물인데요. 헌종연간의 대금 악사입니다. 대금을 연주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런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조선시대의 군영에 소속된 음악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는데요. 이분의 신화는 또 이렇습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인왕산에 올라가서 대금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신화가 남아 있습니다. 정약대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대신 이 사람의 신화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매일같이 반복해서 연습한 음악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 음악은 지금도 우리 음악가들이 특히 대금 연주자들이 음악 연마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연주하는 곡으로 남아 있는데요. 밑도두리라는 음악입니다. 도두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노력형 명인, 역시 대금의 명인을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정약대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제자를 잘 키운 거죠. 그런데 정약대의 제자인데 사람들은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연주를 잘 했다는 건데요. 이분은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살아서 20세기 전반까지 활동을 한 분이고요. 이분 역시 군영에 소속된 음악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장학원은 이왕직 아학부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아학부에서 아주 유명한 대금 연주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일러서 대금의 신선이다 혹은 아학부의 김간판이다. 간판급 스타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20세기 전반기에 방송국이 경성방송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김계선의 대금 독주로 고정 프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 이 김계선이 연주하는 대금 음악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던 거죠. 이 김계선이 연주한 음악 중에 아주 유명한 곡이 두 곡이 있는데요. 청성곡과 상령산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이 음악은 지금도 연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평소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인을 즐겁게 하는 악기는 속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평소 빈 마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죽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김계선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력형 음악가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16세기에 노래하는 여성 석계, 그리고 19세기의 남성 대금학사 정약대,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까지 살았던 남성 대금학사 김계선,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음악가, 노력형 음악가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은사형 음악가 두 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